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한때는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졌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지금은 완전히 조합이, 큰소리 치는 조합이 정말 시공사에 계속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계약 해지를 한다, 시공사를 바꾼다, 이렇게 지금 혼돈이 되고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조합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년에도 또 이 사업비가 올라가고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가 거의 80~90% 가까이 됩니다. 지금 건설회사에서 자체 땅을 구입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한 건 원래는 거의 제가 기억이 별 없습니다. 별 없는데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건 남천동 삼익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산동 만미주공입니다. 만미주공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큰 게 이제 우일동 재건축 3호 가든이죠. 거기도 큽니다. 세 번째라기보다는 세 번째로 큰 거는 촉진 4구역쯤 됩니다. 되는데 이 단지들이 모두 지금 뒤죽박죽되고 겨우겨우 지금 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영 1구역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1,500세대나 되는데, 여긴 또 조금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결국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 수영 1구역 재정비 사업 시공자로 이제 GS건설이 유력하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수영 1구역 조합은 22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 2차 경쟁 입찰에서 GS건설이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수영 1구역 시공사 입찰은 지난달 1차에 있어서 이번 1차까지 모두 GS건설이 단독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건 사전 담합이라기보다는 건설 경기 침체로 분양 실패를 우려한 건설사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보면 도정법이죠. 시공사는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그렇게 있고, 다만 2회 이상 단독 참여 등으로 유찰이 되면 수의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합은 2차례 단독 참여한 GS건설과 수의계획을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GS건설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심의를 진행하고 이 대의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그게 이제 GS건설이 이게 계약은 아닙니다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S건설이니까 1군 건설이고 해서 수영 1구역은 크게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조합원들은 이게 좀 경쟁이 돼가지고 조금 이 가격도 떨어지고 공사비도 조금 떨어지고, 나름대로 조합원들한테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거죠. 수익이 되면 이제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수영 1구역은 좋죠. 1,520세대고 수영 강변에 자리해가 있고, 그 강 건너면 자수영 다리를 건너면 센텀입니다. 센텀 샵 아파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위치가 좋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GS에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5구역, 이건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2차례 유찰 끝에 이제 입찰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만미주공은 이걸 단독 도급을 해가지고 응찰 기준을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롯데건설에서 처음부터 입찰할 때부터 조합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컨소시엄을 하자. 이 시황도 안 좋고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애롭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입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조합에서는 이게 이제 롯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단독 입찰이 되면 거기 하이엔드 브랜드의, 아파트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 입찰이 돼버리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쓰기가 좀 애매해진 거죠. 어느 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네임밸류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임 시공이란 게 사실은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수의계획이 계속 이제 이 그 입찰이 두 차례 유찰이 되고 하니까 이제 지난 25일 이사를 열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그다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 2개사 이내 이래가지고 이제 대의원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계획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입찰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입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입찰을 조금 모양이 우습게 됐죠. 그래도 망미주공이면 부산서는 두 번째로 큰 재건축 단지고 기대들 많이 했던 단지인데, 건설사들이 전부 다 뭐 짠 듯이 뭐 입찰을 안 하니까 조합에서는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시공사에서 건설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굴욕적인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공동도급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걸 들어주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야, 이게 참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망미주공이 부산서 두 번째로 큰 재건축 사업장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건 쇼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3호 가든하고 촉진 3구역 이 두 정비 사업장이 이제 DLENC하고의 마찰이죠. 마찰인데 가장 지금 마찰이 세게 붙은 데가 3호 가든입니다. 우동 1구역. 여기는 이제 조합에서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11월 30일 날 이 시공사 선정 협상을 중단하고 시공사 선정을 파기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고 있고, 상당히 강공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고, 또 반면에 또 DLENC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비대위들, 비대위가 또 고성이 돼가지고 사실 조합에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세게 지금, 조합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힘이 빠진 겁니다. 힘이 빠지고 이게 단합을 해도 뭐한데 이게 비대위가 생겨가지고 조합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나서고 있고 DLENC하고 왜 헤어져야 되느냐 하는 합당한 그 논리적인 그걸 제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조합이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더구나 조합에서는 이제 또 DLENC가 몇 달 전만 해도 우동구역하고 상당히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 DLENC 시공사 선정 거기에 반대를 하던 그 선정을 해제하겠다던 촉진 3구역이 뭐 갑자기 DLENC에서 평당 828만 원 분양가 3,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막 계속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막 완전히 뭐 유화제수 취어로 촉진 3구역이 원하는 거의 가격 수준대로 이 DLENC가 그냥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우동 1구역 조합만 지금 우습게 된 겁니다. 사면 초과에 빠졌달까요? 네 분이 일어나서 이제 비대위에서 왜 DLENC하고 그렇게 대안 없이 그걸 시공사 계약 그 관계를 선정을 해제하려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촉3은 또 DLENC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가지고 또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LENC는 이제 촉3하고는 문제가 해결이 거의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동 1구역은 힘이 빠진 상태고, 또 반대하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좀 기가 죽었달까요? 그래서 30일 날 하는 총회도 시공사 선정 해지 총회도 그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날짜를 또 취소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부나 이런 데서 조합 집행부 DLENC 측에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산 쪽에 어떤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의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어차피 넘어가고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